자, 다시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공부의 대명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국영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영수는 왜 국영수만 따로 빼서 어른들이 이야기를 할까? 쌤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자주 불러볼게요. 박은서. 왜 국영수만 따로 어른들이 강조를 할까요? 왜 주요 과목일까요? 내신에서 중요해서? 내신에서 중요한 건 맞지만 내신에서 왜 중요했을까? 그래, 은선 대답했으니까 서윤이가 얘기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 돼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서? 그러면 한태건 얘기해 보세요. 살면서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필요해 국영수? 네. 김봉이 얘기해 보세요. 기본기가 중요해서. 그래요. 기본기부터 쌓아가야 되고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게 국영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 어려워하는데 수학도 기본 기초를 한번 놓쳐버리게 되면 다음 모든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국사라든지 뭐 세계사라든지 사회, 과학 이런 친구들은 내신 때만 공부해도 점수는 딸 수가 있는데, 국영수는 기본 실력을 갖춘 상황에서 거기서 오게 되는 새로운 시험 범위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야 뭐 통암기에서 시험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고등부 때는 지금처럼 공부하셔가지고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조금씩 노력해봤다라고 하는, 노력해서 성취를 겪어봤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앞으로 있을, 이제 여러분 아직 20살도 안 살았는데 80년 넘게 있을 모든 삶에서 이 순간들이 모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내신 시간이 아니고요, 이 방학 시간입니다. 오케이? 비내신 때 실력 향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비록 R반으로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X반이라고 해서 절대로 떨어지는 반이 아닙니다. 알았지? X반에서 부족한 것들은 쌤이랑 같이 채워나가시면 되겠고, 오케이? 왜 X가 됐을까? 내신 몇 개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입학 테스트를 조금 못 봤을 수도 있고, 넬트 시험을 실수해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우리가 X반에 들어와 있지만, 솔직히 뭐 기초를 잡았다 안 잡았다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 친구들이랑. 이 중학교 때는 약간 종이 한 짝 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 반배정 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랑 헤어지면서 겪었던 어떤 패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해해줘. 그냥 이제 방학은 선생님 바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쌤을 이용해서 실력 향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찬이는 뭐 페널티가 방학 목표인가 봐.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텐데, 자, 쌤은 지금 이 학원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면 의치한반 들어보셨나요? 네, 의치한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에서는 덕이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한반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지만, 덕이고 너네 혹시 소문 어떤지 알아? 진짜 못해요. 쌤은 잘하는 사람도 가르치고 못하는 사람도 가르친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만 이끌 수 있는 강사가 아니고 이제 조금 기본이 필요한 친구들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쌤을 믿고 방학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쌤이 뭐 듣기랑 단어 점수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시비를 걸기는 했는데, 쌤 솔직히 그렇게 막 무서운 사람은 아니고요. 쌤 MBTI를 혹시 예상 가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볼래? 쌤 MBTI. 서희는 예상이 가나요? ESTJ? 쌤 ESTJ 제일 싫어하는.
뭐인 것 같아? ENTP. ENTP요? T 같아요? 쌤은 INFP입니다. INFP. 쌤 INFP.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쌤은 일하는 중이잖아. 가면 쓰고 일하는 거지. 너네 길에서 마주쳤으면 눈도 안 마주쳤을 거예요. 쌤 INFP고, 소위 인프피한테 불려지는 그 혐오인 CFP에서는 탈출했습니다. 꽤 사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인프피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어른으로서 잔소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쌤의 스타일은 무엇이냐? 인프피 친구들이랑 혹시 관계 깨져본 적 있어? 어느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말 안 걸어본 경험 있습니까? 쌤은 그렇습니다. 쌤은 이제 조용히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학생이라면 손절 포인트를 쌓아 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힘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부터 막 짜증 내고 있어 쌤이. 막 범위만 봤는데 얘한테는 숙제 잘해보자, 너는 숙제도 안 하고 뭐 그냥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손절 포인트가 쌓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학원 나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쌤이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갈 길을 다 주겠지만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놓고 달려갈 것입니다. 알았지? 대신 뒤에 딱 떨어졌는데 쌤 나 좀 봐줘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면 쌤은 데리고 갈 건데, 뒤에 뭐 남겨져 있든 내가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고 저렇게 페널티 쓰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바로 잘립니다. 알겠습니까? 유찬이는 정아쌤이랑 수업해봤어요? 정아쌤 되게 이렇게 끝까지 잡아주시잖아. 쌤이랑 반대 사람이. 쌤은 끝까지 잡아주지 않고 망할 거면 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 끝까지 케어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은 또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꽤나 좀 평등한 반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고 약간 동료 의식이야. 우리 MX4 반을 같이 하게 된 같은 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팀원이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그 팀원을 잘라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의치한 2기 반에서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직전인 친구들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쌤이 잘 땡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여러 번 해도 힘들구나 하면 쌤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쌤의 시그널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만 상처는 클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웬 학원쌤한테 상처를 받았네요 라고 하는 경험이 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해 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죠? 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 사항이 있는데 각종 준칙 및 전달 사항. 자, 숙제는 필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겪었던 선생님들 숙제 안 해왔을 때 남겨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혼을 낸다거나. 근데 쌤은 이제 이 정당한 사유에 좀 집착을 해요. 무조건 왜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인지 대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대답 나올 때까지 물어보거든. 진짜 피말릴 거예요. 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꾸 왜를 물어. 용돈 필요해요? 왜? 친구 집 자고 올게 왜?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가게 될 것이다. 자, 대신 숙제를 못했을 때 미리 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쌤은 그날 그래 다음 주까지 해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대신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해야 될 때 쌤이 찾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결석한 친구도 미리 전화 와서 학교 축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리 얘기만 해주시면 쌤은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결석을 했어 미리 얘기해서 나중에 보강하고 숙제하면 되잖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석을 하더라도 숙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는 하나 쌤 같은 경우에는 보강 이후에 숙제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보강이 너무 밀렸습니다 라고 하면 쌤이 한 3, 4주 정도 기한을 줄 거거든. 자기 스케줄에 맞게 숙제 해오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연말이고 방학이고 하면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막상 학원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보강이 너무 밀리고 숙제가 너무 밀릴 것 같아. 너무 까마득해서 학원 가기 싫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쌤한테 저는 언제까지 숙제 다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알겠죠? 자, 지각 결석 하지 마시고, 자, 결석은 솔직히 겨울방학은 쌤은 잘 모르겠어요. 쌤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대신 부모님과 잘 합의하셔가지고 쌤한테 전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각 결석을 하게 됐을 때는 꼭 쌤한테 연락을 주시고 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느라 저 앞에 나가 있는 동안에 쌤이 봐줄 수 있는 다른 반 학생들이 피해 볼 수 있다.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종 교재와 스프링노트 무조건 가져오셔야 되겠고, 자,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 시험 때문에 쌤은 내신이 바빠서 그래 쌤이 출력해 줄게 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방학은 이제 눈이 오든 눈폭풍이 치든 집에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집에 다녀오시고요. 쌤이 주는 모든 자료들을 스프링노트에 붙이셔야 된다. 이것은 학원의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주셔야 됩니다. 스프링노트가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 앞부분 이렇게 뜯어내면 돼요. 오케이? 이거 뜯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무거우면 뜯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쌤이랑 수업을 하다가 앞부분이 기억 안 나고 그냥 범철쌤 것만 넣고 싶어 하면 이제까지 했던 거 다 뜯어내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자, 쌤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주는데요. 이 방학 때 특히 질문할 거 굉장히 많은데 질문을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쌤이랑 했던 모든 학생들이 질문 창구를 많이 썼습니다. 자,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카톡 보내는 시간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카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일요일 새벽 4시, 어느 날 새벽 5시 아무 때나 보내시면 됩니다. 쌤 핸드폰은 무음이기 때문에 일상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아. 그냥 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네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사진 찍어서 질문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쌤은 이제 어떻게도 하느냐, 친구들 만나서 이제 뭐 가끔 술 마시러 갈 때도 있고 클럽을 갈 때도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답장을 합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도 이 질문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 때나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힘든 친구들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집에서 숙제하다가 질문하셔도 되는데 대신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될 것은 나중에 질문해야지 라고 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이상한 질문 해도 쌤 금요일은 수업 시간 달라지나요? 아니요.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잖아. 모르겠는 거 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수업 때도 수업 시간에 졸린 사람은 뒤에서 서주시면 되겠고, 자, 페널티 쓰면서 쌤 수업을 안 듣는 경우는 사망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찬. 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쌤은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쌤의 에너지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평등하게 에너지를 뿌려줘야 되는데 한 학생한테만 쓸 수가 없다. 이해하셨죠? 물론 너무 못해서 쌤이 불러낼 수는 있어. 쌤이랑 이런 시간에 추가적인 공부를 해보자 라고 쌤이 불러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 단어가 안 되고 자꾸 데일리가 안 돼서 쌤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쌤의 손절 포인트가 쌓이겠지.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자라는 거죠. 방학 동안에는. 오케이? 방학 때 아무리 다른 학원이 많아졌다라고 해도 방학 때 쌤도 학원 열심히 다녀봤잖아. 방학은 숙제할 시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숙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계획.
자, 약한 파트에 따라서 영역별 부교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클리닉이 결정된 학생들에게 뿌려질 겁니다. 알겠지? 만약에 독해를 해야 되는데 글을 너무 못 읽어. 그러면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에 나와서 쌤이랑 읽기 연습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교재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어법 독해 부족한 학생들 역시나 클리닉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방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이제 중3 때도 봐야 되고 이제 고등부 때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방학이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방학 동안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어 버려서 방학 때 이제 실력을 향상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방학이니까 조금 쉬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쌤은 정말 이런 꼰대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사실이어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중3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고등부 가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계속 달려가셔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서 서술형이 강화가 될 건데 그럼 서술형이 고등부 때 강화가 되면 여러분들 선배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은 수능이라는 카드도 있었고 뭐 학종이라는 카드도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내신 성적 하나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선배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예측이자 사실이자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하고 싶다. 미안하지만 4년 후에 좀 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 조금씩 나아가보자 했지만 우리 이제 쉴 시간이 없어요. 알았지? 안타깝습니다만 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쌤 원래면 괜찮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중3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숙제 열심히 하시고 쌤이 시키는 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 알았지? 기본만 하더라도 고등부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수요일날 쉴 거잖아. 성탄절 연말 그리고 방학도 있는데 마음가짐 잘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조금 망나니처럼 지내도 쌤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1월부터는 좀 다짐을 하고 옵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쌤이랑 다들 좀 친하게 지내는데 쌤을 자습실에서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습니까? 태건이 쌤 본 적 있어? 네. 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 같았어요? 친절하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좀 친절하게도 하고 좀 친해지면 가끔 뭐 이제 데일리 푸는 거 보고 시비도 걸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친밀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교재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재 못 사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데? 독해책 없는 사람. 네. 자, 그래서 긴 쉬는 시간 갖지는 못하겠고요. 바로 지문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책 한 번씩 펴보세요. 첫 번째 Nature and Nurture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자, 여러분 단톡방은 다 확인하셨습니까? 단톡방 보면은 월요일은 리딩, 수요일은 그래머, 금요일은 라이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 맞는 교재 가져오시고 숙제 걸려 있는 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숙제가 어떻게 걸려 있냐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월요일에 독해를 했으면 수요일에 문법이죠. 그럼 문법책이랑 독해 숙제 들어갔으니까 문법 독해 가져오시면 되고 영작 안 가져와도 돼. 알았지?
금요일에는 영작이니까 영작이랑 문법책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첫날이라서 다 들고 온 친구들 있을 텐데 선생님 미리 말해줄 걸 그렇네요. 자 그래도 뭐 쌤한테 책 샀다고 검사 같은 걸로 칩시다. 그래?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쌤 책이 펴놨는데 껌 나갔어요. 자, 책 펴보세요. 앞에 보이십니까? 앞에 보이나요? 자 그러면 nature and nurture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nature vs nurtu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학원에서 배우게 된 독해 지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의고사에서 다룰 만한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밥에독 해봤어요, 여러분? 바르게 읽는 배경지식 독해. 그 책 안 해봤어? 어찌됐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배경 지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지문입니다. 고등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중학교 일부 교과서에서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막 쓰잘데기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선행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단어장이 있기는 한데요. 이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앞으로 단어 성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이 단어까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단어 페널티 기준 우리 90점이잖아. 90점 이하 심각하게 나온 친구들은 단어 시험 요것도 같이 칠 겁니다. 알겠죠? 자,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정답 찾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문 한번 읽어보고 문제 한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냥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왼편의 단어는 안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서유 몇 번 골랐어? 오케이. 태권 골랐어요? 읽어볼까? 우선 풀어볼게요.
그럼 뒤에 거 풀어보세요. 골랐어? 그럼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어렵나요? 한 번 더 풀어보랄까? 시간 관계상 쌤이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서를 찾아봐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건데 일단은 지금 모의고사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식으로는 일단 안 읽어볼게요. 모의고사는 1월 중순부터 그런 식으로 단서 찾아서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있거든 단서를 찾아내는. 네, 우리는 기초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다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distinction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차이점,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이냐면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까지 묶어서 이렇게 구문 분석도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구문 분석 해보세요. 자, 유전적, 환경적 영향 사이의 distinction, 구별은 차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이는 has led, 이끌었습니다. to a significant change, 중대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첫 문장 시작되고 있다. 다시 유전적 영향과 환경 영향 사이의 차이는 중대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 얘들아 글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요거 오늘은 요거 강조하겠습니다. 첫 문장 규칙. 자 이제까지 우리 같은 그 영어 독해를 해봤습니다. 첫 문장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라고 배웠을까요? 주제. 첫 문장에 꼭 주제를 줄까? 주제를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 첫 문장에 주제를 주던 시대는 샘 고딩 때 2008 수능 당시. 그때는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고 선택지 고르면 정답이었어. 그래서 수능 때 100점 안 나오면 바보 취급받았어. 그런 시절.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첫 문장에 뭐를 줄까? 태건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문제점? 문제점을 조금 더 예쁜 대상으로 만들면 뭘까? 문제점은 화제 말하고 싶은가요? 말하려는 대상? 네, 첫 문장에는 소재가 등장한다. 소재. 적어볼까요? 첫 문장에 소재가 등장한다. 첫 문장에 소재가 등장하는데 쌤들마다 말이 달라. 키워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국어에서는 화제라고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말할 거리를 제시한다. 첫 문장 규칙은 말할 거리를 제시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안 보이는 글자 얘기하시오. 보여요? 네. 자, 그래서 말할 거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국어를 읽을 때랑은 좀 다르게 이 영어 읽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평가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국어는 여러분 뭐 국어 선행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긴 비문학 지문에서 어떻게든 단서를 찾아야 되겠지만 영어는 의외로 더 간단해요. 국어보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내가 뭐 말하고 싶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제시하고 있죠. 유전자, 환경적 영향의 차이점. 거기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는 이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지? 자,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During the most of 20th century 대부분의 20세기 동안에 the prevalent view 라고 되어 있는데 자, prevalent 이 단어 알고 계시는 분? 말한 것 같은데
뭘까? 자, 만연한 이런 말인데 만연한이 뭐야? 널리 퍼진 이런 말입니다. 널리 퍼진. 자, 그래서 20세기 동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몇 세기예요? 21세기예요. 옛날 얘기하고 있어. 20세기의 관점은 대리하였습니다. All behaviors are influenced solely by environmental inpu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세부 분석 한번 해보시면 자, 모든 행동들은 영향을 받았대요. solely 오로지 환경적인 것에서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환경적인 것에서만 영향을 받았다. 자,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넣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공 정도로 의역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들아 지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첫 문장에서 유전적 영향이냐 환경적 영향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옛날에는 환경적 영향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환경적 영향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필자가 그대로 주장을 할까요? 반박을 할까요? 반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미 두 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이런 거 생각해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there is an understanding 뭐가 있다? 아이고.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는데 이해가 무슨 이해냐라고 하면 genotyp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fluencing our behavior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쳐주시고 자, 이것은 문법 시간에 배울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enotype이라고 했는데 genotype 이 단어 어디서 본 것 같아? geno 뭐랑 비슷해 보이나요? 얘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 유전적 타입, 유전 타입. 이해했어? 그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자형 이렇게 읽어주고 유전자형도 역시나 뭐하고 있냐면 중요한 역할을 취하고 있다. 뭐하는 것에?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전자형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이 제노타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읽을 때 자, 환경이랑 얘랑 지금 라이벌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비슷한 유전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유전적 영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한국말로 적어볼까? 유전자의 영향도 유전자의 영향도 행동에 영향을 미침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찬은 펜 꺾어졌나요? 왜 그렇게 하얗지? 쌤 시력 완전 좋아. 그래 다 받아 적으세요. 자, 그러나 picture is much more complicat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picture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림 그러니까 상황 얘기하고 situation 얘기하고 있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뭐 했던 것보다 this early perspective suggest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초기 관점들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자, 그러면 내용이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유전자 대 환경 이렇게 해서 환경도 영향 주고 유전자도 영향 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둘이 다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더 관계가 복잡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더 복잡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딱 떨어뜨려서 말하기는 어렵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서 the interplay라고 했는 게 더는 언제 쓰는 거라고 얘기했지? 더는 언제 써요? 이거 관사, 정관사? 이거 초딩 때 배우는 거잖아. 앞에 언급된 내용이 있어야 쓰는 관사예요. 오케이?
인터플레이 그럼 뭐겠어? 인터플레이. 누구랑 누구의 인터플레이 같아? 유전자랑 환경. 그치? 상호작용입니다. 이 유전자와 이 유전형과 between an environment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어렵습니다. 뭐하기에? 측정하기가 어렵다. 자, 이거 나중에 쌤이랑 독해하다가 이제 연습할 내용이긴 한데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A picture is much more complicated. 이거랑 difficult to measure. 이거 같은 말이다 라고 표시 한번 해보자. 같은 말이다 라고 표시 한번 해보자. 이거 앞으로 계속 훈련할 거예요. 1월부터는. 오케이? 그냥 쌤 밑줄만 한번 그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들은 데디아를 보여줬었는데 Children who play with more aggressive peers and act more aggressively themselves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아이들, 뭐한 아이들, aggressive peers, 공격적인, 여긴 peers 동급생, 공격적인 친구들과 노는 아이들은 act more aggressively,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스스로 강조 적어볼게요. 그들 스스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그냥 읽지 마시고 자, 아이들 공격적인 아이들과 함께 노는 아이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밑줄 쌤 보라색 밑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유전자 얘기하고 있나요? 환경 얘기하고 있나요? 환경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에 맞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 뭐 나왔냐? however 나왔어요. 그럼 앞에 환경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했을 때 다음에 제시해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어? 유전자밖에 없어. 아주 잘하는구만. 유전자밖에 없어요. 유전자. 알았어?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게 유전자다 이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유전자 넣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These children choose to play with aggressive peers to begin wit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왜 이 아이들이 선택을 했는지를요. Play with aggressive peers. 공격적인 친구들과 처음에 왜 함께 놀기를 아이고 쌤 이거 구문 잘못 쏘리. 왜 공격적인 아이들과 처음에 놀기를 선택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안 읽어봐도 뭐 때문인 것 같다고요? 유전자 때문인 것 같다고. 알았어?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유전자다. 이해하셨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유전자다. 어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playing with aggressive peers. 자, 공격적인 아이들과 노는 것은 simply be a reflec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reflection 다이어 옆에 나와 있네요. reflection 무슨 말일까요? 반영. 좋아요. 반영입니다. 무엇을 반영했어? 자, 여기서 환경입니다. 그러나 뭐입니다? 유전자인. 뭐의 반영이다? 유전자의 반영이다. 넣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빈칸에. 태건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쪽에 그 정답을 못 내린 친구들 많아 보였었는데 지금 그 파란색 Q 답변해봐. 유전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어디 있어? 그 큰 Q 밑에 있는 거 유전자입니다 말하는 거 몇 번에 있습니까? 쌤 요거 보라는 거예요. 요거 몇 번에 있어? 몇 번? 4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ir own characteristic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 자체의 성격이다. 그들 자체의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타고난 성격이다. 타고난 성격이다. 이게 뭐야?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말. 타고난 성격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유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만 봐도 여러분 글의 특징. 여기서 지금 우리 이 본문 1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이 연결사를 통해서 뒷내용 유추해보자 라는 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다. 연결사를 통해서 뒷내용 유추해보자. 연결사가 뭐냐? 접속사랑 연결부사를 모두 칭하는 것을 연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결사를 통해서 뒷내용을 유추해보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정말로 다시 한번 쌤 여기까지 끝까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은 밑에 거 그냥 쌤 읽어볼게요. 그 우리 빈칸 다음 문장 봐봐. So it may trigger pre-existing aggressive tendencies. 뒤에 그냥 아예 대놓고 정답 얘기해주고 있어. 자,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그것은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Pre-existing aggressive tendencies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Pre-existing. Pre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런 말이에요. 이전에 존재하는 공격성인 경향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전에 왜 존재했는데요? 유전자 때문에. 이전에 얘 때문에 존재했잖아. 그치? 그래서 뒷내용에서도 단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Increase aggressive behavior. 뭐 할 수가 있다?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They that were already present. 이미 존재하는 이렇게 해서 또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쪽에 present가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존재하는. 그래서 오른쪽에 B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치라고. 요. 해줬어요 친구가. 네. 됐죠? 네.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뒤에 있는 한 장씩 뜯어보기는 우리 숙제로 가져갈 겁니다. 알겠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네. 히터 더워요. 네, 꺼줄게요.